내가 좋아하는 차에 눈에 가려서 그 이면에 숨어있는 고리의 이자율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고차로 나와 있는 차량들이 거의 신차 가격을 줘야 인수를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죠. 오늘 케이스도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 좀 해도 너무하는 사안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에서 나와 있는 현금 차량이라면 바로 눈에 보이니까 괜찮은데 리스 승계나 렌트 승계로 나와 있는 차들을 매매를 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1억 3,800이면 살 수 있는 차를 1억 8,400에 실제로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기 있는 차량들, 매물 적체가 많은 차량들, 신차급 차량들을 중고차 리스로 발생을 해야 될 때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오늘 케이스가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차량이 어디에 광고가 되어 있고 내가 승계를 받고자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승계를 한다던가 리스를 어떻게 승계하고 리스를 어떻게 정리하고 리스 발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꼭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택도 없이 한 4,800만 원의 금액을 더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나도 모르게 내가 허위 매물을 내놓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양재동 딜러에게 포르쉐 파나메라 4를 리스 승계 의뢰를 했습니다 하고서 엔카에 링크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꽤 시간이 됐는데 리스 승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상담 문의를 주셔서 대수롭지 않게 포르쉐의 파나메라 4 18년식이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상환 스케줄표하고 해지 정산서 조건들을 살펴봤거든요. 이건 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매물이구나. 중고차 시세보다 4,800만 원을 더 주어야 인수를 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양재동 딜러가 이야기를 하는 대로 저는 그냥 놨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리스 승계를 받아야 될 때는 미해수 원금, 즉 채권으로 잡혀있는 금액을 내가 내야 되는 총액에서 빼준 그 금액이 바로 이자가 되는 거고 그걸 중고차 시세의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된다. 60개월 중에서 15개월을 냈고 45개월이 남았습니다. 매달 리스료가 255만 원입니다. 255만 원에 45개월을 곱해주면 대략 1억 1,500 정도가 되고요. 잔존 가치가 대략 4,396만 원 정도?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인수금으로 이 차량을 리스 승계해가면서 2,542만 원을 내주기를 원합니다. 인수하면서 내야 되는 총 금액이 1억 8,425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파나메라 4 신차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년 지난 4만 킬로 탄 흰색 이 차량을 내가 리스 승계로 지금 받아가지고 내야 되는 총 금액이 1억 8,425만 6천 원.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 차량을 미회수 원금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1억 1,800이에요. 6,640만 원 정도를 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 시세로 놓고 봤었을 때는 한 1억 3,800이니까 거기서 2천 정도를 빼주면 한 4,600만 원 금액을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리스 승계로 내가 가지고 올 때 무슨 생각으로 양재동 딜러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평소의 금액으로 봤었을 때는 중고차 시세에는 미해수 원금, 거기에 리스 이자율을 따져서 6% 이상이 되면 그것을 현금으로 일시납으로 해준다. 그 기준으로 놓고 한번 볼까요? 중고차 시세 1억 3,800은 미해수 원금 1억 1,800이니까 한 2천만 원 남죠? 그런데 제가 이자율을 봤더니 12.9%예요. 15개월 전에 중고차로 이 차량을 살 때 한 1억 5,500 정도를 줬고 거기다가 이전비까지 합쳐서 실행을 1억 6,600에 했어요. 그런데 60개월 동안 내는 이자 총액이 얼마냐? 6,155만 원. 어마무지합니다. 1년으로 나누면 1,230만 원? 매달 내는 리스료 중에 이자가 얼마냐? 103만 원이에요. 리스 낼 때 선납금을 얼마 냈냐면 3,140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보증금은 제로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12.9% 아주 대차게 눈탱이를 한 대 맞은 거죠. 45개월 곱하기 이자가 102만 원을 곱하면 이자만 4,600만 원이 넘어요. 그 중에서 반으로 따져봐요. 12.9% 좋아. 6%니까 반만 잘라보자 이거예요. 2,300만 원 정도를 일시납으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고차 시세가 1억 3,800, 미해수 원금이 1억 1,800, 그럼 2천만 원 남는데 이자에서 2,300을 엎어주니까 오히려 300만 원을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수금 2,400만 원 웃기는 얘기죠. 중고차 시세로 1억 3,800이니까 지금 남아있는 미해수 원금 1억 1,800이니까 2천만 원, 거기에 자기 인센티브 400만 원 더해서 2,400만 원 주면 리스 승계해드릴게요 하고 광고 올린 거예요. 그냥 넘겨야 될 차를 너 잘 모르지? 그러니까 이자만 4,600만 원 네가 내면 돼. 1억 3,800에 살 수 있는 차를 1억 8,400 주고 사가. 일종의 허위 매물인 거죠. 왜? 모르니까. 차는 인기가 있고 파나메라4의 흰색에 안에가 빨간 시트예요. 누가 보더라도 마음에 들죠. 4만 킬로. 리스 승계를 할 때 2,400이면 돼. 그리고 매달 255만 원만 내면 돼. 내가 내야 되는 총액은 안 보이니까.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 낸 거예요. 고객에게 2천만 원 돌려주고 400은 자기가 인센티브로 먹으려고. 그것만 먹으려고 했겠어요? 이 사람 분명히 2.2%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후 고객한테도 한 3, 400 받으려고 했을 거라고. 그러면 후 고객은 얼마를 내는 거냐? 7천만 원 가까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계산은 못하겠지만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양재동 딜러 입장에서는 자기 차가 아니니까 이자율이 높으니까 고객에게 실제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후 사업자에게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차 인기 있잖아요. 아유 신차들 뭐 지금 안 나와요.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이 차 마음에 안 드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고객이 깜짝 놀래요. 이자율이 그렇습니까? 12.9%입니까? 선납으로 3,140 내놨어요. 20%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보증금으로 집어넣었으면 한 300만 원 가까이 갔겠죠. 대신 12.9% 안 나왔겠죠. 제가 볼 때는 보증금 20% 들어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 6점 몇 프로나 5점 몇 프로 나왔어야 돼요. 이자율로 2,800, 3,000 정도만 내면 돼요. 3,400만 원 안 내도 됐었다는 이야기죠. 중고차 리스를 할 때 선납 처리를 했더니 255만 원으로 매달 내는 돈은 적게 보였지만 실제로 이자는 6,400이 됐다는 이야기고 그 6,400이 됐던 게 15개월 뒤에 내가 리스 승계를 할 때 다른 누군가에게 씌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양재동 딜러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후 승계자에게 이걸 넘기려고 했었겠죠. 이거를 낱낱이 파는 유튜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저한테까지 이렇게 올 줄 몰랐던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1억 3,800짜리를 수수료까지 줘서 1억 8,800 주고 삽니까? 너무나도 높은 이율로 중고차 리스를 발생을 시켰고 15개월이 지난 뒤에 리스 승계로 정리를 하고자 했더니 왜? 중도 해지를 하려고 하면 금액이 너무 세니까 리스 승계만이 답이니까 그것도 중간에 딜러가 그냥 넘기면 될 차를 수수료까지 1억 8,800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 나간 거다. 미친 짓이다. 그래서 정확히 알으라는 거고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이렇게 몇천만 원씩 손해 안 본다는 거. 인기 있는 차 잘못 리스 승계했다가는 이렇게 눈탱이 맞고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원색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파나메라4 리스 승계의 케이스를 마치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유카TV의 정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